자,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젠다, 일루미나티 어젠다적으로 볼 때, 그거죠. 중산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극빈층이 있고, 원래 부유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그런데, 이 빈익빈부가 가속되는 현상. 그 와중에, 이제 중산층,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딱 두 부류 중간이 사라지고 하는데 점점 그런 실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급식우들에 댕겨가지고 뭐 100만 원 한정 해가지고 뭐 김치하고 쌀 보내준다고 이렇게 배너를 띄워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1년에 100만 명 망했는데 이제 폐업자가 500만 시대? 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쪽 보면은 굉장히 심각해.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맹퇴직 연령도 이제는 뭐 60대가 아니라 뭐 40대 되면 이제 명퇴 권고 들어온다고 하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녔지만 아마 지금 40대 중반 들면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못해도 될 거예요. 한 8, 90%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각박한 시대가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점점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 도시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그래갖고 이제 폐업도 못하는 시대가 있고 1년에 100만 명 망하는 시대. 그렇죠? 폐업자 500만? 맞나? 이게 키워드로 했었는데 뭐 그렇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전세 사기 뭐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 보다 보면 이제 그거 폐업하려고 해도 폐업할 돈도 없어가지고 혹은 뭐 폐업해도 어차피 또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이렇게 대출금 갚아 나가면서 하긴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수익 한 달 수익보다 손익분기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점점 이자만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그나마 빛을 안 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 자급자족 정도는 될지 모르겠는데 빛이라는 게 항상 문제죠. 그죠? 가게 유지해서 이제 빛을 끼고 하면은 매달 이자로 바쳐야 될 상납금. 그러니까 이게 폐업자가 폭등하는데 은행들은 막 계속 전무후무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하는 게 다 대출 장사, 빚 장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그 눈물로 은행들은 매년 막 임대원 보너스들 받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업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적을 뭐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쉬쉬 하면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뭐 그런 현황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대출금이 뭐 미국 달러 이자가 높아지면 뭐 우리나라도 막 그것도 이제 은행들이 이제 결정해가지고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대출금 이자도 변동금리 해가지고 높아지는데 솔직히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몇몇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지 그것도 사실 밝혀지지 않은 바 있다고 봐야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갖고 변동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오르는데 다시 내려가면 뭐 그때는 좀 내려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뭐 천조가 넘는다고 하나? 대출 그 빚이 뭐 4천조인가?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세계사의 뭐 가계 부채 3천조 그죠? 1년 전에 3천조 어마어마한 빚이죠. 뭐 정부가 계속 빚이 늘어나고 난다고 하는데 가계 빚이 그게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게 빚을 진다고 하는데
어디에 대한 빛인지, 뭐 한국은행에 대한 빛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빛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게 주체가 어디야? 그 빛이 주체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유태인 뭐 외국인 은행이야 아니면 한국은행이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빛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결국은 한국은행은 그거잖아요.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은행의 나랏빛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빛이 늘어가지고 막 뭐 몇백 조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게 과연 이렇게 뭐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관이 되고 정부를 이제 빛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월적 기관이 된다는 건데 미국 연준처럼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날 이렇게 뭐 나랏빛 나랏빛도 엄청나잖아요. 나랏빛 천조? 자동 검색으로 떠네? 그러니까 이 국가채무 천조가 어디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빚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끌어당겼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이 어떤 독립적인 기관 외국에서 입력한 그 총재들이 독립적인 뭐 그게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정부 산하에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을 온전히 빛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입술과 이 같은 사이니까 하는데 역대급 적자 뭐 천조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뭐 국가 채무가 뭐 천조 뭐 몇 조 된다고 하는데 400조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채무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부채에 대해서 뭐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거죠. 그죠? 한국은행이야? 그럼 뭐 한국은행도 정부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밝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거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한번 한참 한 5년, 6년 전에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 봤었는데 그런 거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폐업 사람들 빛을 못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발장 은행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해가지고 뭐 7, 8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완전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벌금 뭐 여기 보면 막 열흘 동안 굶어가지고 가게에서 막 이렇게 삥땅 치려다가 이렇게 벌금 나와가지고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이제 강제 노역형을 가가지고 될 청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장발장은행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그거죠. 해가지고 이 장발장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도 꽤 이제 늘어난다고 하죠. 7년 전에는 한 400명 무죄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 뭐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그게 뭐 한 판인가 한 18개인가 훔쳤는데 계란을 그 거시기 해가지고 그 계란 한 개당 1개월씩 해가지고 뭐 징역 18개월인가 막 살던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뭐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들은 뭐 하루 그 노역 기준을 막 한 1억 10억씩 까가지고 하는 반면에 이렇게 막 생계가 막 궁핍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란 하나 훔친 사람은 그 징역 하루의 노역을 뭐야 응? 뭐 계란 한 개 뭐 그거면 1개월로 치면 뭐 한 10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거죠. 생계형범죄자 구제하는 그래가지고 장발장 은행도 많이 늘어났다. 여기 보면 어떤 아줌마가 막 열흘 동안 밥 굶고 막 그런 경우까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구라인지 뭔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앵벌이로 사익을 취하는 건지 진짜 거시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뭐 500원만 주실 분 뭐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새 사회에 보면 막 이렇게 이런 글들이 많아요.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너무 지쳐서 500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편의점 가장 싼 컵라면이 1,000원이라서 3일째 계속 굶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사회가 보다 보니까 그 SNS, 유튜브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플렉스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 실태 자체가 좀 이렇게 장애인들은 아예 나오지는 않잖아요. 집 밖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거리는 보여지기 위주. 아직도 뭐 보면 뭐 그렇죠. 뭐 그냥 조그만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나? 꼭 어디 꼭 있어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차 사는데 뭐 제네시스 맨날 그 전기차 화재 내는 거 보면 맨날 뭐 제네시스의 고령 운전자들 그것도 좀 음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주제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때도 한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며칠씩 굶고 있고 진짜 500원이 갈급하신 분들은 제 집으로 오세요. 제 집으로 오시면 제가 딱히 돈은 드릴 수 없겠지만 먹고 재워드릴 수는 있으니까 오시라 그거죠.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집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넓은 편이고 저도 이제 싸게 살고 있어. 엄청나게 넓은 편이고 해가지고 뭐 한두 사람 더 재우는 건 상관도 없고 음식이야 뭐 고기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저도 평소에 그냥 라면 정도는 먹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뭐 한 개 끓일 때 두 개, 세 개 끓일 정도는 저도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을 한해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3일째 굶고 있고 막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자취생들 막 고시원 살다가 막 생계 곤란하면 정말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라면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막 편의점 라면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은근히 또 있어요.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뭐 한 2주 정도는 제가 먹고 재워주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 갈급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머물다 가셔도 좋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일자리를 알아본다거나 뭐 그러셔야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전만큼 이제 이사 오기 전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 뭐시기 한다냐. 옛날에 그러니까 이때는 좀 주식 가지고 이렇게 좀 돈도 벌고 막 했던 와중인데 이 주식하는 것도 좀 이렇게 수익이 예전에는 막 한 10, 20만 원씩 났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졌어.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막 사고 팔고 막 그것까지도 막 워낙 이렇게 증권사에서 막 시시각각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거든. 따지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금감원이나 뭐 증권거래소에서 그걸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임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왜냐하면 고양이한테 쥐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정한 막 이렇게 큰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애들이 증권사 그런 직원 애들이 일임 매매를 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해 보면 걔네들은 그러니까 엄한 그 소액 투자자 막 개인 투자자들한테 할당량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정부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할당량을 채우려고 해가지고 과잉 당속을 할 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통화를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꼬투리 잡는다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관계상 그쪽이 이제 뭐 수탁 거부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니까 심지어는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종가에 옛날에 그 종가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종가에 매매 무조건 사든지 팔든지 정리하라 그런 게 책으로도 이제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어떤 매매 방법이었는데 종가에 10만 원을 던져도 그거 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경고를 받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뭐 하루 거래 대금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았는데 종가에 10만 원을 딱 던져버리면 과잉 호가 간여라고. 그러니까 과다 호가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 과다 호가 제출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하는데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매번 그 직원들 담당 따라서 혹은 뭐 그 직원들 따라서 굉장히 임의적이야.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러면 뭐 표를 달라고 하면 아 그런 건 없다.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봤을 때 과잉 적발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적발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비슷하냐면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그냥 과속 주의, 과속 주의 이런 팻말만 딱 적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몇 킬로 이하로 가속을 하게 되면 딱 그 이하로 딱 이렇게 차를 갈 텐데 내 딴에는 평소 달리던 속도의 한 60%, 70% 이렇게 속도를 굉장히 감량해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차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삑 하더니 가는 거야. 삑 하더니 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면 나는 굉장히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걸 가속이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이 그 포착을 했는데 그렇다는 거야. 포착. 포착을 했는데 그게 기준에 딱 온 것 같아갖고 가속 딱지를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정확히 그 가속 기준이 몇 킬로 이하인지 그걸 좀 이렇게 팻말을 세워두시거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보는데 그걸 알려주게 되면 그 기준을 또 악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뭐 굉장히 과잉 적발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명시를 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야. 뭐 횡단보도 뭐 이렇게 정지 딱 가속 라인이 있어. 근데 그 앞에 그 흰 선이 있는데 흰 선에서 바퀴가 1cm만 딱 찔러 나와도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가속 닥지를 때려는 식으로 좀 주식시장도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규제들이 너무 많어. 이거 헛소리가 아니에요. 통화 내역도 다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냥 있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고도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한 10, 20만 원씩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다들 그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도 죽고 그렇다는 거지. 주식시장 자체도 죽고 요새 막 거리가 예전에 10, 20만 원 벌 거 한 5만 원, 뭐 잘해야 5만 원 벌고 하루 3만 원 벌고 막 그렇게 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 주식시장을 망치는 거는 그거야.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외국이 어떤 뭐 나스닥 뭐 그런 현황도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거래소 자체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싫게끔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사는데도 왜 샀냐? 좀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걸어놓으면 또 그것도 뭐 실제로 물타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평단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사면 나한테 평단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 방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사지지 않았으면 또 어떨 때는 허수성 효과 주문이라고 개 우길 때도 있고 너무 보면 말도 안 되는 막 그 딱지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게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 단속이 대상인 증권사한테 걔네들한테 완장을 채워주고 그걸 막 권한을 하다 보면 걔네 스스로 자기들이 큰 돈 굴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겠어? 뭐 이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당량 채우기로 해가지고 엄한 개미 투자자들한테만 시선을 돌린 다음에 무조건 할당량 채우기로 과잉 적발을 한다고 그거지. 자기들은 막 몇천억 굴리면서 막 그렇게 막 시세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개미들한테만 그런다고 그지. 아니 뭐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세 조정이 가능해.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호가가 그냥 형성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니까 현황이. 그래가지고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주식 경기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100만 원을 원래 따로 이제 항상 이제 네이버페이인가 다른 쪽에 이렇게 별도로 빼놓고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도 막 그걸 이제 까먹고 있는 형국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아무튼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데로
뭐 뭐 그걸 하고 있지. 뭐 지금은 그러니까 좀 내공을 다지면서 있는 거야. 아무튼 뭐 나도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뭐 500원, 뭐 제발 500원만 도와주실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차비만 들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 뭐 가급적 미성년자는 말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뭐 2주 정도는 재워주고 라면 뭐 하루 2끼 정도는 이렇게 나도 먹으니까 2끼 정도는 라면 먹고 뭐 여기 뭐 산나물 콩잎 같은 거 이렇게 반찬 같은 게 이렇게 반찬값 같은 게 별로 이제 들지 않거든. 산에서 뭐 이파리 따가지고 뭐 이렇게 쌈 먹으면 뭐 그나마 뭐 이렇게 뭐 채식하면서 또 햄도 먹으면서 뭐 햄 정도는 있으니까 소세지랑 뭐 먹으면서 해가지고 아무튼 요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캐리어 가방 하나 정도에 딱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짐은 저도 뭐 이렇게 허용을 하니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공지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500원만 500원이 당장 없어가지고 굶으시는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할 테니까.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상황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빛에 허덕이고 있다고. 빛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아파트 경기도 좋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막 빈익빈부익부잖아. 오히려 막 서울에 막 10억짜리 막 그런 아파트들, 강남에 청담의 아파트들은 더 오르고 더 그런 반면에 소수는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전세 사기에 휘말리고 가진 아파트도 대출 끼고 있으면 그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뭐 그런 형국이란 말이야. 빛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아무튼 이상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찰민이었습니다.